시작하죠. 우리는 오늘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들어가야 된다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치? 내용적으로는 1차 함수까지 했지만 뭐 1차 함수는 뭐 낼 게 없어서 시험 문제 1차 함수에 내진 않았어. 알고 시간에. 그리고 오늘 숙제는 109페이지까지였네요. 질문할 거 있니? 오늘 해온 거에서 질문할 거. 따로 없으시죠? 그러면 2차 함수부터 나가면 되는데 2차 함수는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죠, 사실. 근데 할 줄 알잖아.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로 쓰는 일반은 y는 a의 x-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표현을 하고 있는 표준형 두 가지가 존재하시죠. 뭐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둘 다 2차 함수이긴 하지만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는 거고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요 녀석의 그래프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식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이 앞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떠한 x와 y로 되어 있는 형태의 i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 이렇게 썼으면 되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y 꼴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fx, y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지? 알겠지?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이 녀석을 시행을 하시게 되면 뭐라고 쓰냐면 f의 x-p, y-q라고 써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수원 끝에 가면 따로 배웁니다. 네, 따로 배워요. 원래 점자표는 평행 이동하면 더하거든요. 근데 도형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들은 평행 이동하면 뺀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뒤쪽 가서 이유는 따로 설명을 해줄 테니. 그래서 일단은 뺀다는 걸 알아두시도록 하고 이렇게 된 녀석들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y는 ax의 제곱에서 y-q 넣고 a x-p를 넣는 새끼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래나 이해됐어? 지우돼? 근데 지금 오늘 수도 다 해왔네? 나도 안 와. 괜찮아. 다 하고 하면 항상.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의 그래프는 a 값이 의미하는 게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시죠? 됐어? 그래서 a 값이 1이면 y는 x 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y는 2x의 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p와 q는 뭐라는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걸 왜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도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듣고 오면 참 좋겠는데 개뿔 아무도 안 가르치더라고.
자,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니고 늘레반에서 가르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가르쳤죠. 지난 시간에. 기억 안 나?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증가함수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었나? 했어. 그렇지.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는 2차 함수의 같은 경우는 x는 p를 기준으로 p보다 작은 쪽은 감소함수예요. x가 커지면 y값이 떨어지고 있죠. 우하향 형태를 갖죠. 맞지? 그 다음에 p보다 큰 쪽은 우상향 형태를 갖습니다. 증가함수예요. 그럼 감소함수에서 증가함수로 돌아서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렇다는 건 얘네를 요 2차 함수에 대한 접선을 그려보면 접선의 길이가 음수인 부분들이 있다가 이식 접선같지 않으셨나요? 자, 이렇게 음수인 부분이 있다가 양수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 사이에 양수와 음수가 아닌 0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하나 생길 거야. 됐니? 이 수가 누구야? 얘가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어디선가 올라가셔야 되니까 사실 뾰족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갖고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감소함수에서 증가함수로 변화되는 그 점이 우리 뭐다? 꼭지점이다. 원래 2차 함수 정확하게 표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값이 뭐 음수고 P 값은 양수고 Q 값은 음수다라고 하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 계시냐면 너무 밑에다 그랬네. 자, x P점이 여기 있을 거고 Q점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제 위로 볼까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됐어?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뭐 추계 방정식이 P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가 A 값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야.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Q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를 갖고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올라가고 여기가 P, Q잖아? 그치? 지호야? 집중해봐.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뭐가 된다? Y 값이 Q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이 뒤쪽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최대치수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제일 높을 때와 제일 낮을 때 이걸 찾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꼭지점은 가장 낮거나 A 값이 음수인 거 써 있으니까 A 값이 음수면 가장 높은 부분이 꼭지점이거나 A 값이 양수가 되면 가장 낮은 부분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됐어? 요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떼서 이 녀석을 뭐 하냐면 표준형으로 변화시키는 걸 배우셨을 텐데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시죠. 됐니?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여기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표준형으로 볼 건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형태의 문자를 갖고 볼 건 아니니까 너희들 스스로 박을 거라고 봐. 여기까지는 못하면 때릴 거야. 그치? 자, 이건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걸 갖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A 값인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폭도 알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Y 절편 형태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 이제 이 형태에서 보면 추계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요.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A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 모양하고 C는 Y 절편값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B는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A 값이 만약에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C 값도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이렇게 잡히고 됐니? 아니면 이쪽에서 잡히겠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잡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래로 볼록하는데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됐어?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에서 a와 b의 부호가 다른 거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양수가 될 거고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너네가 a와 b의 부호가 다르게 만들어주면 양수가 된다는 거니까 얘가 y축보다 왼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알아들을까? 오른쪽에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축의 방정식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되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됐니?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 b가 얘기하는 거는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a 값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c 값이 양수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이런 데를 지나시는 거고, c 값이 음수면 좌표가 있으면 밑에를 지나시겠죠. 어느 쪽이든. 됐어? 그리고 우리가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냐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 이쪽에 그려지는 거고요. 다르면 여기 그려집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보통 나와. 같은 쪽은 이쪽이고 다른 쪽은 이쪽이고. 그러니까 부호와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프가 왼쪽에 치우쳐 있는 거고요. 다르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원래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어야 되는 내용이고,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지랄을 봅니다. 우리는 이 녀석의 일반형이라는 거 갖고 일반형이 아니지. 이차함수라고 하는 건 축의 방정식에서 좌우 대칭 형태를 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지? 잘 봐요. 그래프 좀 이쁘게 생길까요, 이거? 그래도 비율에 좀 맞게 그려봅시다. 얘를 지나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원점 여기가 1, 얘가 x는 2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지? 됐니? 자, 부호 따져봅니다. a 값은요? 양수 함수. 지우야, 양수 함수. 죽일까 저 새끼를? 이 함수의 형태가 일반형이면 a 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는데 음수라고? 지우! 음수라고? 오늘 그만 세상 사직하고 싶어? a 값이 음수야? 양수함수. 정신 차려. 그 다음에 C값은 그래프가 지금 B값은 어떻게 되면 그래프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 뭐라고? 다른 새끼라고요. 그래서 B값이 음수죠. 됐니? 정원아 C값은 양수함수? C, Y절편 양수죠? 여기까지는 해요. 다들. 그치? 그럼 여기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함수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야. 분명히 너희는 한 등식을 배웠는데 뭘 몰라. 자,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만들려면 X에다 뭘 쳐놓으면 되겠어? 1을 넣으면 되겠어. X에다 1 넣으니까 지금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지? 양수죠. 왜 양수야? Y자 X절편 0이라 1이라고 써있는데 절편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야. 됐어? 이해돼? 그러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값은 양수함수? 음수죠? 왜? X에다 2를 넣은 거니까 X에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 음수라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 그냥 3을 넣는 거야. 양수 함수. 어? 0 아닌가? 네, 0이야. 왜? 1차 함수는 추격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 형태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1이면 이만큼도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이 돼야죠. 됐어?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4분의 c는요? 양수야, 함수야? 양수, 함수. 왜? x에다 2분의 1 넣은 것 같아? 아니, 그냥 찍어서? 아니요. 왜 양수, 함수야, 이거? 인수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4를 해.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을 앞으로 빼주는 거죠. 4를 곱하면 안 되죠. 4분의 1을 앞으로 빼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아, 음수구나. 미안해. 졸라 미쳤나보다. 자,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얘네들이 음수가 된 거 맞네. 됐어? sorry. 뭐라고 괜히 했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서 뭘 봐도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같은 걸 봐도 이쪽에 있을 거니까 양수일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원래 이거 쓰고 싶었던 건데 a 플러스 4분의 1 b 플러스 16분의 c라고 해도 결국은 얘는 16으로 묶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x에다가 모르는 거냐면 4를 분봉이 되기 때문에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거야? 4가 여기 있을 거니까 양수일 거야. 이런 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원래 일반형은 여기까지 배우셨어요. 고등학교 문제에서 나옵니다. 중학교 때도 사실은 나오는 학교로 나오죠. 너희가 대충 배우죠,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 여기까지 이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2차 함수의 그냥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됐어? 근데 실제 오늘은 배울 내용은 뭐 문제 몇 개 풀기는 할 건데 문제 풀고 나면은 사실은 이거를 고등부에서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성을 다루고 싶은 게 원래 고등부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프에 관한 문제들이 주저리 있으니 그거 풀고 얘기를 할 거고 페이지에 넘겨서 108페이지는 사실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그리시면 돼요. 108번을. 얘는 너네가 그려요. 110번부터 볼 겁니다. 지금 보면 110번 문항은 y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2예요. 됐지? 원래는 이제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양수니까 추계방향식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절편이 2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표준형 변화를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표준형으로 변화를 시켜보게 되면 3으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3을 보고 더하기 2 해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안전하시는 녀석은 여기 3, 4분면만 안전할 겁니다. 됐어요? 완벽하게 표준형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됐어요? 같다가니까 다른, 미안해. 같다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구나. A하고 B가 같으니까 이쪽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돼요. 4, 4분면이 돼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112번은 문을 풀면 되겠네요. 자, 봐요. A, B, C의 부호 정할 겁니다. 위로 볼록하니까 A 값은? 위로 볼록하니까 A 값은? 위로 볼록하니까 A 값은 양수, 음수? 음수. 자, B 값은 지금 어떻게 돼?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그럼 달라야 돼요. 양수예요. C 값은 지금 보면 Y절편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양수겠죠,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0과 2 사이에 어느 점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간점을. 그러면 올라가시면 양수지? 맞아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C입니다. X에다 2를 넣은 거죠? 0이에요. 절편이 2라고 써있으니까. 저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6번에 써있는 거는 뭐냐? A 플러스 2B 플러스 4C니까 C의 값은 X에다 뭘 쳐넣어도 뭘 할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원래. 그러니까 4를 앞으로 뽑는 거야. 4를 앞으로 뽑으면 우리가 쓴 게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X에다 뭘 넣은 거야? 2분의 1을 넣은 거죠. X에 2분의 1 넣으면 거기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114번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고 했는데 C 값이 A 음수, B 값 양수, C 값 양수인데 원하시는 건 Y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입니다. 자, C 값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그치? B 값하고 C하고 그러니까 X의 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가 같으니까 왼쪽에 치우쳐 있어야 되죠? 됐니? 그리고 A가 음수, Y 절편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맞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 형태.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가는 형태가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지금 뭐 이해 안 돼? 자, 116번입니다. 이차함수 19하기인데 이차함수 19하기를 사실 표준형으로 할 거냐 일반형으로 할 거냐 표준형으로 할 거냐 그냥 결정하시면 돼. 일반형으로 하는 경우는 뭐 점좌표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되고 세점의 좌표 나오면 그렇게 되고요. 표준형은요 단순하게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으면 표준형 쓸 거예요. 축방을 알 수 있으면. 그러면 116번 문제를 봤을 때 1번에 뭐라고 했냐? 꼭지점의 좌표가 1,-2예요. 축의 방정식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저기 있는 표준형 쓸 겁니다. 그래서 y는 꼭지점의 좌표가 1,-2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a값만 모르는 상태. 됐지? 이 상태에서 3,-6을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4a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자, 2번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1하고 2다 라고 써 있어요. 그치? 요게 좀 문제인데요. 원래 사실 이 다음 시간에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원칙적으로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x절편은 원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x 좌표인데 어떻게 구하시냐면 y가 0일 때 구합니다. x의 값. 그러면 결국 y가 0일 때 x의 값이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2차 방정식 해랑 똑같죠. 2차 방정식이 해랑 똑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y 값이 0이라고 하면 절편이 x-1에 x-2에 의해서 1과 2라고 하는 절편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개수를 모르는 거고 이 상태에서 3,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4는 3하고 갖다 집어넣으면 2a a는 2인 거죠. 그래서 y는 2에 x-1에 x-2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학교 시험 문제에서 볼 때 고등학교 1학년한테 시험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식은요 일반형 또는 표준형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형 또는 식 표준형으로 써주니까 보통은 얘네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같은 식인 건 알지만 우리는 정리까지 해주시는 게 서술형 할 때 선생님들의 감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0,1,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세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y절 평값이 이미 잡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에 1,2도 넣고 마이너스 1,2도 넣고, 그래서 2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고, 수식을 그냥 냈다 더해주시면 해결되겠죠? 그러면 0 이퀄 2a 플러스 2,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2가 되셔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됐죠? 자, 꼭지점에 1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꼭지점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요 두 마리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더니 x-a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1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a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도 양수가 되시죠. 원래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네가 시험 볼 때 실제로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지만 이 문제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자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도록 바뀌겠죠. 그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되셔야 돼요. 맞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음수고 둘 중에 하나 양수돼야 전체 값이 음수가 될 텐데, 둘 중에 얘가 작은 새끼고 얘가 큰 새끼죠. a에서 3을 뺐더니 a에다 1을 더하는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a-3은 음수가 돼야 되고 a 플러스 1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거를 갖고 합쳐서 쓰면 마이너스 1보다 a 값이 크고 3보다 작은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럼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됐니? 별개식으로 갑시다. 자, 120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p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p에 관한 항등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뜻을 가진 거죠. a에 관한, p가 아니라 a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a에 관한 항등식으로 볼 거니까 a로 묶어서 x-1 x의 제곱 y 갖고 와서 마이너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가 a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값은 1이시고 그때 y 값도 1이 되주셔야지 우리가 a에 관한 항등식이 될 거고, 결국 1,1점을 무조건 지나신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1,1점을 지나는데 P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래요. 됐어요? 뭐 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1,1이 될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의 형태가 y는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해야지 1,1이 꼭지점이겠죠? 맞습니까? 이 새끼를 전개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얘네 졸립냐? 막 안약 넣고 난리도 아닌데. 자, 122로 가죠. 졸라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풀어지기 힘드네. 자, 마이너스 6을 넣으면 0인 거고요. 2를 넣으면 0인 거죠. 됐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쳐 넣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9 마이너스 플러스 6a 플러스 b는 0. x에다가 2를 쳐 넣으시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얘네 연립해가지고 8 마이너스 8 플러스 8a가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되는 얘기죠. 됐니? 이렇게 푸는 건데 얼마나 남았지? 다 끝났죠. 잠깐 이것부터 할까? 우리가 어차피 다음 장 얘기도 할 건데 이 문제 때문에 미리 얘기하니까 이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다음 단어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를 다음 단어로 풀면 더 쉬워서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결국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변형을 시키려면 얘가 이렇게 변형되려면 y가 0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나오는 x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x 절편이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네가 그동안 배웠던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걸 미리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꼴 0에 해가 마이너스 6 또는 1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두분합을 보시면 마이너스 4인데 그치?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맞아? 그거를 정리하면 4a가 되는 거 맞지? 됐니? 4분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4이 된다고.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맞아?
두근 곱을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 우리는 a분의 c잖아. 그러니 두근 곱은 마이너스 12야? 뭘 잘못 써놨나? 내가 먼저 잘못 봤네. 이거 마이너스 3이네. 자, 두근 곱을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할 거니까 4b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이야. 사실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위에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두 줄이면 푸는 문제야. 두 줄이면 푸는 문제를 괜히 어렵게 풀고 있는 거죠. 연립방정식하고 지나가고. 안 해도 돼. 그냥 두근 합, 두근 곱 하면 답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를 지운 김에 124 여기다 풀고 문제풀이 여기 끝내고 뒤로 넘어가죠. ABC의 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그치? 원래 지금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 y는 이게 축의 여기 뭐야 절편이 나와 있는 거니까 a의 x-1에 x-3이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a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까지 변형시키고 시점의 좌표가 1,4a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y는 x 마이너스 1 위에 있다고 해서 바깥 집어넣어서 뭘 잘못 썼죠? 플러스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넣어서 시점의 좌표를 4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분의 1. 그리고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풉니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집어넣고 정리하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y의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다. 그래서 a값 마이너스 2분의 1, b값 마이너스 1, c값 2분의 3.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풀이 방식을 여기서 요구하는 건데, 자, 우리 요것 좀 하나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절편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이 녀석의 절편을 구하는 식이 이거랑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절편을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이렇게 x축을 갖다 놓으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죠. 됐습니까?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2차 함수는 좌우 대칭형을 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추계방정식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왔어야 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나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면 돼요. 이거 뭐 증명도 가능하신데 간단하게 증명해드리면 여기가 A점이에요. 여기가 B점이에요.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B-A죠? 그치? 자, 그러면 이 반 자르면 여기 이 거리는 여기 반 자르면 이 거리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B-A죠? 됐니? 그럼 이 점의 좌표 너네가 어떻게 구하냐면 A에서 2분의 B-A를 더하면 되지? 됐니? 얘가 2분의 2A잖아? 얘도 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중점좌표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자, 잘 봐. 근데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은 뭐라고 배웠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봐요. X절편이 얘죠? 그러면 너네가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랑 얘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됐니? 그럼 추계방 정식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얘가 어디 올라가냐면 여기 위에 올라간다고 했지? 꼭지점이 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는 x-1을 만족하는 y값이 필요해. y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됐어요? 그럼 따라서 너네가 원하는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러면 갖고 있는 식 형태는 y는 a의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맞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플러스구나. 뭘 맞아? 이제 플러스다 이제.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될 거니까 얘가 4고 4a 마이너스 2가 0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맞나요? 왜? 뭐가 안 맞지? x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줘. 맞지? 근데 왜 여기 플러스가 나왔지? 4a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인데? 뭘 잘못 썼죠?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응?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 a 값은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구나. 잘못 썼네 식을. 됐어? 어쨌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 얘를 갖다 주면 아무거나 하나 갖다 주면은 어떻게 될 거야? 0 이꼴 4a-2가 될 거고 a 값이 2분의 1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고 얘를 풀어쓰게 되면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추계방 정식을 구하는 건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두 분의 합을 뭐 하면 된다?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그걸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도출할 수 있다를 알고 계시면 좋겠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단원에 써있는 내용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얘기한 겁니다. 다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써먹을 수 있겠죠. 그 판별식.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요. 이 형태의 그래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잖아. 맞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함수의 y 절편과 2차 방정식의 그는 같은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니? 판별식이 0이면 양수 A가 양수라는 전제조건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뭐 한다고 X축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절편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사실은 X절편이 허수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좌표 평면에다 허수를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좌표 평면은 실수 평면입니다. 실수만 존재하는 평면이에요. 그러면 허수를 나타내는 평면은 없냐? 있어요. 복소 평면이라고. 허수를 표시할 수 있는 평면이 존재하죠.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데 복소 평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워주냐면 기하 가면 배워. 우리가 지금 보면 너희가 수업을 하는 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 1, 미적 2, 확률 통계, 기하. 7개의 수학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 중에서 너네한테는 시험에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는 수능이 안 나오고요. 직접 출제 불가능, 간접 출제는 돼요. 그리고 맨 대수, 미적 1, 확률 통계 얘네가 시험에 나옵니다. 미적 2와 기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두 과목은. 알겠지? 수능에는 학교에서 내신을 볼 거야. 내신은 너네는 고교 학점제로 바뀌는 사람들이라 이미 이제 2학 지금 현재 1학년들이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죠. 바뀌는 사람들이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하나 미적 2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오늘 미적 2를 하든 기하를 하든 한 과목은 하셔야 돼. 이과를 이과형 대학을 가시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대, 자연대 이런 데 가려고 하면 화학과, 생물, 그러니까 화학 관련 학과, 생물 관련 학과, 물리 관련 학과들을 가시려고 하면 너희들은 뭐 하셔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미적 2를 하실 거나 그 다음에 기하를 하셔야 되는데요. 추천은 미적 2입니다. 수능 현재 이제 대학교에서 너희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을 어떻게 전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발표 미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미정이에요. 내년도 5월 달에 나옵니다. 2026년 5월 달에 2028학년도 수능 대입 발표안이 나와요. 2028학년도라고 하면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2027년도에 수능을 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뭐라고 써있을 거냐면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이라고 써있어요. 2025학년도는 작년에 봤죠. 그러니까 입학 기준이 써있는 거거든요. 대학을 입학을 할 때가 몇 년도가를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 발표안은 내년도 5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모르지만 여태까지 대학에서 했던 패턴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이과형 학교들은 수능을 그동안 미적 1, 미적 2 지금 현재는 미적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데 미적 2 범위를 모든 이과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심지어 의대도 미적 2를 받아줬어요. 공대도 이 미적 2를 받아주고요. 기하는 공과대학만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에서 미적 기하를 쓰면 공과대학을 쓸 수 있고 미적 2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못 가요. 의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적 2를 선택을 하시면 원래 지금 현재는 갈 수 있고 확통을 선택하면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학을 선택을 하는 걸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고 하면 기하 미적 2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미적 2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어쨌든 너희들은 내신 반영 비율이 무조건 들어갈 거야. 정시에도. 지금 현재 수능 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험을 봐요. 이과 학교를 쓰든 국어국문학과를 가든 의대를 쓰든 보는 수학 과목이 똑같아요.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다. 전 과목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과랑 관계없이. 그러면 내신을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될 겁니다. 내신에서 점수를 할 건지 아니면 내신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확인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신이 너희들한테는 들어가요. 너희들은 선택 과목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거고 수학은 남학생들처럼 공대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사실은 인문대보다는 공대 쪽을 생각을 하실 텐데 미적 2를 하시면 됩니다. 남학생들이 공대를 제외한 인문 계열에서 인문 사회 계열에서 너네가 선택하는 대학은 대부분 경영 경제 관련 학과들이에요. 경영 경제 관련 학과도 미적 2를 선택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인기 있는 과목, 인기 있는 학과들은 다 미적 2 선택하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갈 수 있어요. 현재로서. 너희들은 어쨌든 바뀌어서 수능에서 선택 과목 자체가 사라져서 너희 때까지는 선택 과목이 분명히 사라진 채로 볼 겁니다. 너희 밑에는 몰라.
어떻게 될지. 지금 수능안은 좀 파행되어 있는 상태라서 모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입학처, 입학처에서도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수능안으로서는 학생들을 뽑을 수 없다. 그것만 갖고는 너희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통합과학만 시험 보거든요. 수능 알고 계세요?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과학만 시험을 봅니다. 수능에서. 그럼 물원이 물투 이런 거. 시험 안 봐. 그러면 너희들이 물원이나 물투 공부를 얼마나 잘 했는지는 대학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은 뭐든지 확인을 할 겁니다. 너네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패스 non 패스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원을 수업을 들었다고 했을 때 얘가 물리 원을 수업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non 패스가 되면 그 수업을 안 들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수업이 안 들은 꼴이 되는 거고 너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는 그래요. 학교에서는 그냥 뭐 대충 어떻게 떼어서 넘기겠죠? 넘기기 하겠지만 적어도 너희들한테 이제 어쨌든 그 수업을 들었나 안 들었나라고 하는 것들이 내신 성적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대학에서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고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 새끼가 통합과학만 갖고서 내가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물리학과에서 계산을 하는데 미적분을 계산하면 미적분을 못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인 함수의 미적분을 못하시면요 전자기하를 할 수 없어요. 전자기하를 아예 공부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인 함수의 미적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확인은 해야겠죠. 내신을 볼 겁니다. 뭔 얘기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전혀 기억이 안 나. 말이 길어지면 안 돼 이래서. 자, 어쨌든 너희들이 선택 과목은 미적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알아주시도록 하고. 진짜 기억이 왜 하나도 안 나죠? 복소평면 얘기가 이스라엘 떨었구나. 기하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가 갖고 있는 평면은 실수 평면, 실수만 나타내는 평면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복소수 나타낼 수 없습니다. 복소수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절편이 복소수라는 소리, 허수라는 소리고, 허수는 표기가 불가능한 게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실수의 근을 갖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자, 132페이지, 132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죠. 아직 100문제밖에 못 풀었어? 여태까지? 우리 한 달 정도 수업하지 않나? 중간에 끊기지 않나요? 문제 번호가 대단한 단어마다 하나 끊겼나? 네. 그렇구나. 그래도 300개밖에 못 풀었는데? 슬픈데? 한 달 동안 300개라니. 옛날에 고등부 수업할 땐 한 수업당 150개씩 주셨는데 수업 2번, 한 주 수업한 것만큼도 수업 진도를 못 나갔다는 게 뭘 말이 돼? 자, 하죠. 문제 수가 너무 적어 사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거는 아니죠.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절편 구하라는 소리고요. 그냥 이 녀석 y 값을 0으로 보고 인수분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 이꼴 0.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5와 1
1인 거죠. 그치?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다. 문제에서 뭘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볼래? 뭘 말했어? X축을 교점. X축의 교점의 좌표. 좌표니까 순서쌍으로 써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과 1,0. 자, 절편이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5, 1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좌표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5,0, 1,0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너네가 시험 볼 때 가끔 낚이는 형태의 문항들인데. 자, y는 16,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이퀄 0. 1. 그러면 얘는 4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퀄 0.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1, 0.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에 3번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짝꿍의 판별식 쓸 건데 마이너스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죠. 그럼 0보다 작고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없다. 교점 자체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까요? 134 1번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교점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지만 뭐 해야 되지? 교점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뭐 할 거야? 지우야, 교점의 개수 물어봤잖아. 뭐 해야 된다? 뭐해? 뭘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서 교점의 개수. 지우, 말을 해 임마. 모르면 모른다고 하던지. 수업 시간에 못 듣는 거야. 집중을 하라니까. 아, 내려갈 거야? 왜 약간 집중을 못해? 우리 아까 뭐 한다고 교점의 개수를 보려고 판별식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지우, 얘기했다고. 수업 제대로 들어간다 하는 거 빡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자, 판별식을 볼 거야. 우리는 이 녀석이 양 짝수니까 당연히 짝근의 판별식을 볼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죠? 그러니까 두 개지. 자, 이번에 y는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4. 자, 당연히 짝꿍의 판별식 쓸 거고 B'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H인데 얘하고 곱하면 플러스 값이 되버리니까 36을 빼시면 되죠? 제로입니다. 됐니? 그러면 한 개.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4분의 d의 값을 볼 거고 4분의 d 그냥 d의 값을 볼 때는 d의 값을 볼 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음수죠? 그치?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끝나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a 값들은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순서 판별식이 필요할 거고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쓰겠죠. 그렇지? 자,
자, 그러면 어차피 이게 0보다 크다 작다를 볼 거니까 A에 A-4 이렇게 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셔야겠다. 자,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니까 A에 A-4가 양수가 되셔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둘 다 양수가 되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그러면 A와 A-4 중에 A-4가 작은 거지? A-4가 양수가 되면 되니까 A가 4보다 크면 됩니다. 또는 A와 A-4 중에 A가 큰 거죠? 큰 녀석이 웃으면 둘 다 우수가 되겠지? 그래서 A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들? 자, 두 번째. 접한다 라고 하면은 0인 거죠. 그치? 판별식이 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4거나 0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셔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 맞지? 그러니까 작은 수가 음수. A가 4보다 작다. 큰 수가 양수. 0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나중에 사실 이 이차함수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등식도 함수로 나중에 설명할 거야.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녀석을 그냥 뭐라고? D면 A 곱하기 A-4 그러면 이 녀석이 D축 됐어? 이 녀석이 A축 됐어? 절편이 0과 4니까 0하고 4를 지나는 이차함수야. 됐어? 그러면 D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밑에 부분이죠.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D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0부터 4 사이에 A값을 가지면 D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거야 나중에. 됐어?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거의 책의 3분의 2 지점을 지나시면 배우게 돼. 됐어요? 우리가 요거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방정식을 끝내야 부등식 들어가고 부등식을 끝내셔야 뭐가 나올 거냐면 순열과 조합이 나오고 경우의 수가 나오시고 경우의 수가 끝나면 행렬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2 지점 정도 가시면 요거 그때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 반을 못 왔어. 자,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138번으로 갑니다. 자, 이 녀석은 X축과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건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고요. 이 녀석은.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예요.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두 개를 다 풀면 돼. 첫 번째 이 녀석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짝근의 판별식을 쓸 거고 짝근의 판별식은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9분의 1보다 작아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결론값이.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B'의 제곱이구나. B'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시는데 A-1에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면 자, 얘가 작은 애고 얘가 큰 애죠. 그니 작은 애가 음수가 되려니까 A 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큰 애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A라고 하는 녀석의 수직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우리가 부등식 그리는 걸 해봤으니까. 맞아요? 자, 두 번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이쪽에 1에서는 왼쪽으로 가시는 녀석인데 둘이 만나야겠지? 한 녀석은 물어보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이 겹치지 않니? 둘 다 만족하려고 하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해의 형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것도 원래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2차 연립 부등식이라고 배워요. 뒤쪽에서 이 얘기에 대한 거 자세히 또 얘기하게 될 거야. 너는 그때 가면 그냥 그래프로 그리겠지만 자 140번으로 갑니다. 뒤에까지는 못 끝내겠네요. 이 뒤에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자, 문제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이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라고 했어요.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니? 그럼 이 판별식을 갖다 쓰게 되면 여기는 A도 있고 K도 있고 B도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런데 K값에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될 거예요 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판별식을 만들 건데 그 판별식이 0이 되는 게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하는 걸 지금 밑에 것처럼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항상 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에서 4분의 D 형태를 쓸 거고 A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우리가 원하는 판별식이 되겠죠. 얘가 0인 거고 정리를 하게 되면 K제곱 K제곱 사라질 거니까 A제곱 2AK 플러스 2K 플러스 B 이거를 제로가 되실 텐데 됐니?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로 묶겠죠? 그러면 2에 A 플러스 1 K A 제곱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맞니 여기까지? 그럼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 새끼가 제로 거죠? 얘도 제로 거죠?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B도 마이너스 1이다. B는 뭐가 이상한데? 플러스겠죠?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고요. 예, 이렇게 되셔야겠죠. 됐나요? 자, 142번이요.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고 x의 좌표의 형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라고 했잖아. 됐니? 굳이 이거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지. 이 녀석이 0일 때 해가 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두 분 합하면 되죠. 두 분 합하면 1일 거고 두 분 합을 하면 2분의 a 플러스 3일 거고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 됐지? 두 분 곱하면 마이너스 6일 거고 a분의 c니까 2분의 b겠죠? 맞아요? b 값은 마이너스 10이고 이렇게 풀면 끝나죠. 굳이 뭐 갖다 넣고 계산할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근이니까 근계수의 관계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2차 그래프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끝까지 다 얘기 못할 거고요. 간략하게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낼 건데 이런 거야.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존재합니다. a 값도 양수, n 값도 양수란 전제 조건 하에 이 녀석의 두 개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요 점의 형태의 x의 값이 이 녀석의 x의 값이 알파고 이 녀석의 x의 값이 베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해질 거냐면 사실 얘네를 연립할 거란 말이에요. 요 알파를 넣으면 y 값이 같아질 거고 베타를 넣으면 y 값이 같아진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이라는 새끼랑 같을 때 이 녀석에서의 x의 해 형태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얘네들도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 녀석에서 지금 봤을 때 얘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변형시켜서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제로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 녀석을 갖고 우리 판별식을 만들 수 있을 거잖아. 판별식을 우리 만들 수 있을 거고 판별식 형태는 b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a의 c 마이너스 n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이 판별식의 형태가 0보다 크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니? 이 판별식의 형태가 0이 되시면 이 녀석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얘한테 접해야 되는 거죠. 이 판별식의 형태가 음수가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안 만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정리해 나가서 할 겁니다. 자, 얘기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진짜로 시험 볼 거야. 난이도는 시험지를 2장으로 내보낼 건데 20문제는 기본 문제. 알겠지? 5문제는 기본 이상의 문제를 볼 겁니다. 5문제는 너희들 실력을 보려고 보는 거고 20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개념을 다 이해했나를 볼 거야. 이해돼? 자, 문항개수는 25개, 시험 시간은 60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은 어쨌든 진도를 조금 나가고요. 진도를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걸로 할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그래서 120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할 게 없네요. 110에서 120이라. 아, 내일 노니까 숙제 막 줘야 되는데. 응? 선생님, 뭐? 저희 안 푼 거 있잖아요. 실력 6문제, 실전 6문제, 103번, 아니 103. 103에서 중간에 빈 게 있나? 네.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아, 이거였구나. 103에서 103 아니고 103에서 106이 있군요. 105. 네, 103에서 105도 풀어도 돼. 그러면 되겠네. 어차피 질문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 끝나겠네 이거는. 질문 받고 시험 보고 하면 되겠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